안녕하십니까, 정상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일단 선생님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t에 대한 어떤 함수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함수식에다가 t 대신에 그때의 시간을 평 잡아놓으면 그때 위치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함수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식을 갖다가 뭐 하게 되면 우리가 얘네를 미분하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는가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얘네의 결과는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에 이거는 시간에 대한 속도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속도식을 또한 어떻게 해버리게 되면 이거를 미분할 건데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얘네를 미분시켜 주게 되면 얘네는 뭐가 나온다고? 가속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얘네를 선생님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 위치식 자체를 하나를 더 봅시다. 어떻게 해요? 위치를 우리가 x라고 두고 이 x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어떤 ft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의 결과로서 이 위치를 얻어낸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걔네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분해 보죠.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d, dt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미분할까요? 위치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x가 오게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조금 예쁘게 쓰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dx,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얘네가 뭐를 표현한다고? 속도를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걸 속도를 표현하는 얘네는 dx dt가 된다. 즉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또한 가속도는 그죠? 이 속도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가속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가 v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됐죠? v라고 이야기해보면 마찬가지로 누구를 ddt 할 거예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누구를 미분합니까? 속도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이 속도는 우리가 뭐라고? V로 표현하기로 했죠. 따라서 여기가 V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얘는 dV, dt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가속도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쓸 수가 있다고? dV에 d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 가속도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우리가 기호로서 이렇게 A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속도는 말이에요. 순간 속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가속도 또한 순간 가속도를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로서 우리가 배워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네들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차피 이 결과만 잘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까지만 설명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적용시키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수직선의 원점에서 출발한 점 P가 있어요. 걔의 위치가 요렇게 된다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렇게 될 때 다음을 구하여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P의 시각 T는 1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고 T는 1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고 T는 1에서의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위치를 찾아보면 되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위치식이죠. 그죠? 그러면 시각이 T는 1이니까 여기에다 뭘 잡아놓으면 1을 잡아놓으면 누구의 P의 위치가 바로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잡아놓게 되면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네의 결과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따라서 t는 1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문제로 t는 1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다? 위치는 알고 있죠.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x라고 하는 식을 뭐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치를 미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면 dx d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네를 x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얘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을 얻게 되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의 정체가? 얘네의 정체가 v죠. v.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치? 속도가 될 거니까 이 속도는 시간을 잡아주게 되면 그때의 속도가 나올 거다. 그치? 1이니까 1을 대입시켜보면 얘네는 뭐가 나온다? 3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뭐 1이라고 하는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속도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가속도는 누구를? v를, 그죠? 속도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v는 이게 v니까 맞지? 미분해 봅시다. dv dt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거를 미분해 주면 되죠. 이거는 6t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됐죠? 그럼 지금 시간이 얼마다? 1이다 1, 그죠? 1을 잡아넣게 되면 6이 바로 뭐가 된다? t는 1에서의 가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하는 어떤 애가 맞지? 얘가 어떻게 가는 거?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탁 이렇게 틀면, 그지? 여기가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되겠죠. 이때의 시간을 구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뿅 요렇게 바꾸면, 그죠? 이렇게 바꾸면 여기가 뭐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면 딱 드러나는 어떤 바뀌는 것들이 뭐죠? 딱 드러나는 바뀌는 것들, 물론 위치가 변하겠지만 뭐예요? 속도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가 된다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네. 마찬가지로 얘네는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그죠? 뭐로 바뀌면? 플러스로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이 바로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내면 되겠네 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요 위치식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속도식을 찾아내야 된다고. 왜?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맞죠? 따라서 우리가 속도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이거를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얘는 3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t가 속도가 될 거고, 얘네는 3t로 묶어주게 되면 t-2 하셔서 됐죠? 여기가 요 v의 부호가 어디에서 바뀐다? 제로하고 2에서, 그지? 제로하고 2에서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 때 얘는 0초 이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아니고 2초에서 뭐지? 2초에서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뭐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t는 어디에서? 2초에서 뭐가 바뀐다고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가 1.7m인 사람이 지상 5.1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1.2m/s의 속도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기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키가 1.7m야. 1.7m인 이 사람이 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뿅뿅뿅뿅 이렇게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얼마의 속도로? 1.2m/s의 속도로 여기서 뿅뿅뿅뿅 이렇게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생님 한번 그려보면 아래에다가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에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그죠? 거의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림자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이만큼이 그림자의 길이가 되고 얘가 조금 앞으로 왔을 때는 그림자가 어떻게 되지? 요렇게 그려보면 그죠? 그림자가 이만큼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다. 그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1.2m/s로 점점 이렇게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데 이 그림자가 쭉 늘어나는 게 이 길이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끔 늘어난다는 말은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그림자는 훨씬 더 빨리 길어져야 이렇게 더 많이 길어진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보다 이렇게 더 많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렇게 쭉 걸어갔을 때 얘가 그림자 이 머리 끝이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렇게 계속 빨리 달리고 있는지 걔네를 우리가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 속도에서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더해서 얘네 그림자 머리 끝의 속도를 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죠. 걔네를 이용해서 얘네를 우리가 편리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 그림자 머리 끝에 뭘 구하게 되면 그림자 머리 끝에 위치를 구하게 되면 그 위치식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이 그림자 머리 끝에 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뭐만 구하면 이 그림자 머리 끝에 위치만 구하게 되면 얘네의 문제는 거의 다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구하는 게 목표다? 그림자 머리 끝에 위치를 구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 조금 지우고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얘네를 우리가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삼각형이 되죠. 이게 이제 요 높이 5.1이 될 거고 이거는 1.7이라는 높이를 가진 이런 삼각형 두 마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얘네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뭘 구하고 싶다? 이거의 위치를 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의 위치를 얘를 우리가 0이라고 둔다면 얘네의 길이를 뭐라? x라고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보면 되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까지 걸어온 거니까 맞죠? 이까지 걸어온 거니까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다? t만큼 흘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얘네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가 있다고? 얘네의 길이를 속도가 1.2m/s로 오는 거니까 얘는 1.2t라고 그죠? 놓을 수가 있죠. 이 길이를 1.2t 미터입니다 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 전체의 길이가 x라고 하면 이거의 길이는 뭐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의 길이는 이렇게 보죠. 이거의 길이는 이건 전체가 x니까 x에다가 뭐를 뺀 1.2t를 뺀 얘네가 이거의 길이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요렇게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누구 대 이것 대 이거는 뭐 이것 대 이거 해서 우리가 닮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비례식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5.1 대 누구? 1.7은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얘네는 x 대 뭐라고? 이거 놓으면 되죠? x 대 이거니까 x 마이너스 1.2t라고 놓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얘네를 우리가 풀어보면 얘네는 1.7x는 요거 두 개 곱하면 5.1에 얘네는 x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5.1에 x에다가 마이너스 5.1 곱하기 1.2t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네가 1.7에 x가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저쪽으로 넘기면 얘네는 어떻게 돼요? 5.1 마이너스 1.7에 x는 5.1에 곱하기 1.2에 t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럼 얘네를 우리가 빼면 얼마죠? 얘네를 우리가 빼면 3.4가 됩니까? x는 얘네는 5.1 곱하기 1.2의 t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x가 뭐예요? 이거의 길이죠. 이거의 길이. 그죠? 이거의 길이가 바로 그림자 머리 끝에 위치가 될 거니까요. x를 찾아보면 얘는 3.4의 분의 5.1 곱하기 1.2의 t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됐죠? 그럼 얘는 x는 3, 4, 0 그죠? 여기서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하면 위에는 뭐가 돼요? 나는 51이 될 거고 곱하기 12의 t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럼 얘네를 우리가 약분하면 되죠. 얘네를 약분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2, 6, 12 2, 1은 2, 2, 7, 1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요거는 요렇게 약분되네요. 요렇게 17로 약분되면 이거는 3개가 되겠네요. 3개. 여기는 10이 될 거고 그치? 따라서 얘네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x는 18분의 18이 아니고 10분의 18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고 됐지? 따라서 x는 뭐라고? 1.8의 t다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x의 위치는 뭐가 된다? 이거 x의 위치는 1.8t 미터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고 싶어? 이 머리 끝에 위치를 미분하면 머리 끝에 속도가 될 거니까요. 맞죠? 머리 끝에 속도가 될 거니까 이 위치식을 t에 대해서 미분시켜 주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머리 끝에 속도 v는 뭐가 된다고? 1.8의 메타 퍼 세컨드가 바로 머리 끝에 속도가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